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IHQ 리포트 임리아입니다. 1월 16일 월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로부터 30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한화로는 약 40조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TBS 교통방송을 떠나 유튜브에서 뉴스공장을 새롭게 시작한 방송인 김어준 씨가 첫 방송 나흘 만에 구독자 수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누적 수입도 2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외교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불거졌던 자막 논란과 관련해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며 피고는 박성재 문화방송 대표이사입니다.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알려주는 재정 추계 결과가 이달 중 발표됩니다. 5년 전 예측했던 2057년에서 고갈 시점이 더 앞당겨질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연금 개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월급이 오르는 폭보다 소비자 물가가 더 가파르게 오르면서 실질 최저임금은 하락했습니다. 2년간 최저임금은 6.6% 올랐지만 물가는 7.7% 상승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로부터 30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한화로는 약 40조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번 투자 결정은 아랍에미리트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루어졌는데요. 양국 정상은 방위산업, 에너지 분야 등 13건의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모하메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로 300억 달러 투자를 결심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윤 대통령은 투자 수익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의 지속 가능한 중장기 발전에 이 투자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꼼꼼히 챙기겠다고 화답했습니다. TBS 교통방송을 떠나 유튜브에서 뉴스공장을 새롭게 시작한 방송인 김어준 씨가 첫 방송 나흘 만에 구독자 수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기준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채널은 구독자 109만 명을 달성했는데요. 채널 개설 하루 만에 구독자 10만 명을 모아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김어준 씨가 생방송 실시간 후원금인 슈퍼챗을 통해 벌어들인 누적 수입은 무려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청자들이 김 씨에게 보낸 슈퍼챗은 총 16,488회로 누적 후원금을 횟수로 나누면 1회당 평균 13,000원 정도를 후원한 셈입니다. 김 씨는 첫 라이브 방송에서 과거에는 방송을 없애면 없어져야 했지만 이제는 더 커진다는 것을 보여줘야겠다며 카르텔의 균열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불거졌던 자막 논란과 관련해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달 19일 MBC를 상대로 서울 서부지법에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는데요. 원고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며 피고는 박성재 문화방송 대표이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당시 MBC를 포함한 일부 언론은 윤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한 발언에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달아 보도했는데요. 이에 대통령실은 날리면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이후 외교부와 MBC는 해당 보도를 두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정정보도 여부를 위한 조정을 거쳤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진 못했습니다. 국민 모두의 관심이자 근심인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알려주는 재정 추계 결과가 곧 발표됩니다. 정부는 이달 말 개혁 논의의 기초가 될 국민연금 재정 추계 시산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특히 이번 추계 결과는 2057년 기금 소진을 예측한 5년 전 추계 결과보다 한층 더 비관적일 가능성이 커서 연금 개혁 논의에 추진력을 더할지 주목됩니다. 향후 70년의 국민연금 재정 상황을 살펴보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법에 따라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이번 재정계산은 5차로 당초 오는 3월로 예정됐었지만 정부는 이달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이 시기를 앞당긴 것은 그만큼 연금 개혁 작업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월급이 오르는 폭보다 소비자 물가가 더 가파르게 오르면서 오히려 실질 최저임금은 하락했습니다. 오늘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12월을 100으로 봤을 때 지난해 9월 기준 한국의 최저임금은 106.6으로 1년 9개월간 6.6%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실질 최저임금은 오히려 하락해 작년 9월 98.2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최저임금보다 물가가 더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2020년 8,590원에서 지난해 9,160원으로 상승했는데요. 2년간 약 6.6% 오른 셈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소비자 물가는 7.7% 상승률을 보이면서 실질 최저임금 상승률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어젯밤 경기 포천시 고속도로에서 차량 40여 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경찰과 소방은 내린 눈이 얼어붙으며 차량들이 미끄러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도로 위 눈이나 비가 얼어붙어 얇은 빙판이 되는 블랙아이스는 겨울철 교통사고의 주범인데요. 특히 블랙아이스는 도로 위에 쌓였던 매연과 함께 얼면서 검은색을 띠기 때문에 운전자가 파악하기 힘들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교사는 공무원과 함께 선망의 직업으로 꼽혔었는데요. 그러나 갈수록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올해 입시에선 수능 9등급 성적으로 수도권 교대 정시 1차에 합격한 수험생도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임용 빙하기, 교원 수 감축 등이 맞물리면서 교대 인기가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게다가 교권 추락과 동시에 업무 부담 가중 또한 이 직업적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동네 책방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직접 책방지기로 나서면서 주민들과 소통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는데요. 책방에는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는 코너를 마련하는 등 지역민과 손잡고 펼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최근 한겨레와 한길사의 공동 기획 인터뷰에서 사저 근처에서 벌어진 시위 때문에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어 주민에게 도움을 줄 방안이 없을까 고민하다 마을 책방을 생각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날씨는 오늘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구름이 더 많이 낄 전망입니다. 기온은 춘천이 영하 12도, 안동이 영하 10도, 강릉이 영하 4도로 오늘보다 조금 더 추울 예정입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IHQ 리포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